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 관련된 이야기, 이란전 그리고 멕시코 이야기 럭펠러 연관된 겁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엽기적인 미국 연준의 엔화 개입, 금의 이동, 미국 국채,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 위기, 대리군을 못 구한 미국 직접 공격하는가, 럭펠러, 이 라카펠러죠. 멕시코 인구 감축 플랜,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페인의 이 모로코 난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뭐 사람들이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공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려 뭐 6만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6만 정도가 그냥 성인 남성들이 넘어온 거죠. 이건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도 듭니다. 자,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을 이제 딱 이렇게 보낸다. 이 모로코 국경을 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 스페인에서 6만 명이 넘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게 뭐 경찰 국경 수비대 이런 몇 명이 6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중에 48,300명은 돌아갔습니다. 한 몇천 명 정도 남아있는데, 뭐 이들도 이 색출해서 결국은 쫓아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사건이라기 보기 힘들고 그냥 이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그마한 지역에 뭐 몇천 명 돌아다니봐야 뭐 하겠습니까? 결국 이제 다 쫓겨나죠.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우타 섬, 여기 위에 이제 스페인이 있습니다.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서서 모로코 옆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지역은 원래부터 이제 분쟁 지역입니다. 이 모로코는 자기 땅이다. 스페인은 이제 식민지 시절에 이제 자기가 획득한 거다. 물론 뭐 스페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도 감히 또 이제 밑에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라는 것 자체가 아랍 세계에 의해서 뭐 몇백 년 동안 지배를 당했죠. 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이 정도는 차지한다.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이제 모로코에서 뭐 사람들이 그 대거 넘어왔는데 이것을 조직적인 거다. 스페인의 통치 체제를 흔드는 거죠. 스페인의 국왕도 있고 또 이제 이원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있습니다. 이 총리, 이 페드로 산체스 페드로. 이 총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과 미국의 미움을 받고 있죠. 당연히 가자 관련된 거 그리고 이란전 관련돼서 스페인은 미국에 이 부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지 제공도 거부를 했죠. 자, 여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놈의 나라 스페인 저것들 그냥 뭐 어떻게 해버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단절해야 돼. 뭐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죠. 물론 뭐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스페인에도 어떤 이제 기득권 올리가크들이 있고 이 남미, 중남미랑 연결된 거대한 어떤 스페니시 벨트. 자, 이들이 일종의 이제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제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단절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 총리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지지해서 지금 현 총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흔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된 이슈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료 지금 뭐 거의 이 바닥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미국도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석유 이제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순수출국으로 되어 있는데 기름, 오일입니다. 이제 액체로 된 거, 리퀴드. 이것은 미국은 순수입국입니다. 가스나 뭐 LNG 이런 형태로 수출을 최근에 늘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셰일가스 지대에서 가스가 천연가스가 나오면 그전에는 이제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액화해서 수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늘었습니다만 이 액체로 된 액화된 기름 그 자체는 미국은 순수입국입니다. 만약에 이 바닥을 때리게 된다. 그리고 중동에서 큰일이 터지게 된다. 미국 경제도 심상치 않은 대혼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MOU를 깨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다시 블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떨어졌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국가적인 자존심 그리고 페트로달러 체제. 미국이 만약에 이제 이란에 패한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 경우는 뭐 미국의 패권은 추락합니다. 그런데 이 공인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이 지금 대리군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전쟁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세계적인 오일 메이저들 큰 돈을 벌었다고 나옵니다. 특히 엑손, 뭐 이제 쉘, 샤브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엑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돈을 벌었을까? 물론 뭐 유가가 올라서 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 타겟이 미국 시민들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50% 정도 올랐습니다. 50% 더 되죠. 60%. 자, 만약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터졌는데 미국은 순수출국이다 이러면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유가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유가가 뻥 뛰었다. 이 뜻은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액체로 된 기름, 뭐 가솔린이라든가 디젤, 그리고 항공유, 이것은 미국이 순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일본, 중국에서 이 정제된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서플라이 체인 구조상 그런데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국 달러 이야기, 이제부터 이제 엔화, 금, 미국 달러 이야기. 최근에 미국 달러가 이제 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증시가 흔들리는데 이렇게 1,420원, 30원대까지 500원대에서 하락을 했죠. 달러 약세, 좀 이제 우리가 기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위기가 터지고 페트로 달러가 흔들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미국은 LNG나 이런 걸 많이 수입하고 이제 석유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미국 달러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리저브 커런시로서의 이 달러의 위상, 이것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 이 석유 관련된 이슈보다도 금입니다. 금을 계속 미국에서 가져가는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금을 맡겨둔 거 이것을 되찾아가고 혹은 미국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금을 사가는 거죠. 이 미국은 금을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달러의 어떤 이제 금으로서 이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금으로서 서포트하는 그런 화폐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 이제 금의 보유량 이것은 그 나라의 이 법정 화폐 이것의 가치와 이렇게 좀 비례를 합니다.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엔화가 급락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여기에는 두 개의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정부가 일본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죠. 무려 500억 달러를 단박에 이제 이렇게 쏘아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본이 여러 차례 개입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개입했습니다. 이것의 심각성,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책임은 다 게이츠입니다. 통화 증발을 통해서 내수 시장도 부양하고 투자도 늘리고 또 수출도 늘리고 관광객도 많이 오도록 하고 그래서 일본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다케이치 총리 이제 기본적인 경제 기조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지나치게 하락을 하니까 수입품, 즉 이제 뭐 원자재라든가 기름 이런 것도 수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입한 측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유가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함께 이렇게 석유를 많이 수입해야 되는 외부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동 지역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사태를 뒤집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이 폭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드 이런 게 터지게 되면 외부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제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그리고 1위 국가입니다. 여러 이제 해외에 많은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일본의 뭐 기업이라든가 개인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영토, 해외에 있는 구매한 영토 이것은 일본만한 사이즈입니다. 넓은 이제 농토 이런 것을 일본의 뭐 종합상사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외 순채권 국가고 미국 국채, 뭐 유럽, 뭐 한국, 중국 이런데 국채도 많이 사두고 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유사시 일본은 이제 이런 것을 팔아서 이제 엔화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해외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하는 일본의 이런 이제 기조, 여기에는 뭐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 와타나베 부인이 있죠. 뭐 이건 정부 기업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도 이제 엔화가 생기면은 해외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일본에 넣어놔봐야 이자율도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엔화 가치도 쭉 하락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외국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은 엔화 쪽으로 이렇게 쉐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이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해외에 뭐 달러 자산, 유로 자산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파킹해 두고 있는 거죠. 이것을 팔아치우고 일본 내로 자금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은 해외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속이 되면은 대체로 국채든 증시든 오르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되면은 증시도 국채도 하락하게 됩니다. 해외 자산을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지 시스테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엔화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이 이자도 쌉니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빌려가지고 투자회사들이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사고 한국 주식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자, 일종의 이제 레버리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만약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중 손실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이제 역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엔화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자, 엔화가 지나치게 하락을 해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미국 연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심상치 않은 어떤 생각을 던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거 이제 어쨌든 엔화는 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왜 미국이 나섰는가? 일본 단독으로 했을 경우 뭐 이 정도인데 미국이 개입하면 이제 더 크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개입의 영향력이 크죠. 미국이 왜 개입을 했는가? 여기에 이 미국이 이제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나선다 그러면은 달러 자산을 팔게 될 겁니다. 뭐 달러 디나미네이티드 된 뭐 채권이든 이런 것을 팔고 그 다음에 엔화를 사서 엔화를 부양하게 되겠죠. 미국이 갑자기 개입해서 달러 자산을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로 디나미네이티드 된 자산 뭐 주로 이제 채권일 겁니다. 국채 같은 거 이런 것을 미국이 팔고 엔화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한 거죠. 자, 이게 이 미국의 어떤 불안감을 이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파는 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 하지마. 그 다음에 미국이 나서서 엔화를 사줄게. 그런데 달러 자산을 팔지 않고 유로화 자산을 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엔화를 서포트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세계가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개입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10년물 국채 금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718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전고점들을 다 뚫고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하락하게 될 겁니다. 뭐 그리 멀지 않았을 겁니다. 국채 시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랐다.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이것은 이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자, 여기 4.745 이 정도 찍고 뭐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5%대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패닉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은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이 채권들 뭐 구글이나 아마존 이들 채권 가격은 여전히 하락했습니다. 어제 증시 반등 때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미국 국채 이 수익률 상승과 함께 이제 이쪽에 수익률도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베센트 메모가 공개되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자, 일본 엔화를 사라. 이제 여기 보면은 50억 불, 100억 불 이 정도로 샀는데 이게 달러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사는 게 아니고 유로화 자산을 덤프하고 엔화를 산 겁니다. 미국 연준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이 좀 이제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마디만 좀 드리겠는데 미국 연준은 민간은행에 뭐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민간은행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있는 기구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준은 사실상 이 미국 재무장관이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뭐 이 락커펠러, 로스차일드 이런 집단들, 금융 집단이 연준을 만들고 이 금융기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준을 컨트롤한다. 이 음모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만 이 연준 기구 자체는 미국이 사실은 이제 미국이란 국가가 장악을 한 겁니다. 미국의 상업은행들, JP모건 이럴 때 물론 이들은 이제 대주주들이 있고 이런 지배 세력들이 있는데 금융관계에 대한 지배 세력이 있는데 연준 자체의 기구는 이들에게서 이제 그동안 많이 분리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분리된 기구로서 재무장관이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그레이 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 연준은 미국 정부의 이익에 봉사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준은 거기에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구조인가? 연준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지분으로 다이렉트로 어떤 민간은행에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부의
이 민간 은행들이 연준의 어떤 이제 지분이라고 있는데 그 가진 포션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인데 연준 자체가 상당한 어떤 손실을 떠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본 중앙은행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미국 국채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 정부를 이제 정부 지령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베센트의 지령을 받고 뉴욕 연준이 움직였죠. 자, 지금 이 국채 수익률도 그렇고 이 달러 여기 이제 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개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뭐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위험합니다만 이런 위기감 때문에 뉴욕 연준이 나섰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미국 달러 디노미네이티드 된 자산 이것을 팔지 마라. 이게 이제 미국 국가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국채가 위험하다는 거죠. 강제 개입은 역사적으로 댐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국채 위기설은 뭐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주기적으로 또 이제 크게 터지기도 하죠. 이번에 과연 이제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이 위험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란전까지 연루가 되어 있죠. 이란전 만약에 확대가 되면 미국이 석유 시설을 때리게 된다. 그리고 이란이 사우디의 석유 시설을 파괴한다. 이 경우 페트로달러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뭐 국채 수익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엔화 자체 이 시스테믹 리스크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를 팔고 혹은 엔화를 일본 내에서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하는 것, 엔화를 팔고 달러 자산을 사는 것, 이 모든 겁니다. 이것이 지난 한 수십 년 동안의 글로벌 유동성의 큰 축이었습니다. 일본은 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계속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죠. 사실 이 중국이 그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맡아줘야 되는데 중국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엔화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만약에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이 해외 투자돼 있던 게 역류를 하게 된다. 해외 이제 화폐를 팔고 이제 엔화를 사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엔화는 급등합니다만 달러, 뭐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유로 이런 게 동시에 추락한다. 뭐 당연히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위험한 시그널은 금입니다. 미국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올해 들었어서 지난 한 5개월 동안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이 금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죠. 자, 외국 사람들이 미국 금을 사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그리고 이 파마슈티컬 뭐 제약 관련된 건 미국은 제국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 반도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자, 여기서 금을 미국 금을 사갔다. 그만큼 미국 금 내부에 이제 금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꾸준히 하락해온 거 이건 사실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올랐습니다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유로화 대비 이런 경우 이제 달러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금을 이렇게 많이 이제 외국에서 사갔다. 금이 어디로 가는가? 자, 금이 미국에서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금이 중국, 인도로 이동하고 영국에서 금이 중국, 인도로 이동하고 캐나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중국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금을 이제 많이 채굴을 합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키핑하고 외국에서 또 금을 사옵니다. 러시아는. 이란도 이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브릭스 진영이죠. 바로 브릭스 진영이 금의 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다국화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금을 왜 이렇게 많이 수출하는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내 금을 파킹해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시 돌려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와서 사가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 엔화 관련돼서 일단 이 위험 시그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이 동향 조금 이제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1부는 경제 관련된 거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멕시코, 뭐 락카펠러 그리고 이란전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